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HLB. 자,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어요. 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더블이 났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 났죠. 지금 주가가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HLB 차트 보시면은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잘 보시면은요, 자, 여기 4만 원대였죠.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9만 원까지 왔습니다. 하락의 절반 정도 이상 회복이 했어요. 자, 이 기간 동안 HLB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펀더멘탈적으로 어떤 숫자가 많이 바뀌었거나 회계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였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도 문제가 없었고 FDA 승인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천정까지 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보통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게 있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거 안 나와요.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약간의 추정치만 나올 뿐입니다. 확률성이죠. 기대감, 실망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인 될 것 같아. 포모죠. 따라 사게 됩니다. 안 되나 봐. 피어. 다시 되는 것 같은데 포모.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요. 주봉이나 월봉. 이거 10년 차트잖아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여러분. 신고가 종목, 세력틀의 출구 전략, 그리고 매집 전략 두 개 다 있습니다. 빠지면 또 사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슈도 중요하지만 오픈이 다 됐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수급, 그 다음에 심리적 부분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HLB 이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바닥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닥한 세력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리 누르는 세력도 있었어요. 한동안 보시면은 이 기간에서 7월 2일 전까지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아마 과거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자, 여기 위아래가 굉장히 팽팽하죠. 매도와 매수가 딱 균형을 이뤘습니다. 깨지는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모릅니다.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거든요. 이게 위에서 얘네들이 10만 원대 위에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내리 누르고 있죠. 쇼커버 하면서. 이건 누구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받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HLB 이제는 테크니컬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승인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승인 관련해서 제가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아마 박민수가 그래도 좀 인사이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인데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거든요. 자,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거 듣고 시작할게요. 아스코에서도 이미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병역요법,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같이 썼더니 효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간암이었어요. 이게 간암 치료제. 이게 유방암과 난소암, 대표적인 여성암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죠. 부신 피질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FDA 재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예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FDA에서 7월 2일 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 FDA 패스트 트랙이 있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약이 반드시 필요하면은 긴급 승인을 내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가동이 되잖아요. 12월 안에 이거 결론 나면서 승인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어요. 7월 2일 날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거 바로 승인 난다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거 주목해 주시고요. 승인 나기 전에 뭐 PBM 처방 예산 목록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이 상당히 깁니다. 24분짜리 영상인데 이게 한 달 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7월 1일 미팅이 되게 중요하다. 승인될 수 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러분 몇 시냐면요. 토요일 새벽 5시 11분입니다. 새벽에 영상 일찍 찍는 이유. 토요일 날 영상을 일찍 업로드 할 겁니다.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빨리 보시라고, 주말에 미리미리 여유 있을 때 대응 전략 세워 놓으시라고,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필요한 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하셔야 될,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모두 3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는데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핵심만 짚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HLB 먼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서 자 보시면은 세포치료제 개발 중이고,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이번에 불발됐죠.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 그 불발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 아니다.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정리를 해보는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임상 실사를 해야 되는데 임상 받았던 대상자들, 피대상자들이 자 어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FDA 직원들이.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이게 이제 관건이죠. 칸넬리주막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자, 이 두 개를 특집 잡았는데 항서제약 중국 기업 아닙니까 이거? 이거 중국 기업이 아니고 유럽 기업이거나 미국 기업이거나 한국 기업에서 벌써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제가 보기엔 키는 이겁니다.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안 난 겁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캄날리주막. 여기 보시면은요. 진양곤 회장의 멘트. 제가 HLB 직원도 아니고 FDA 직원도 아니지만 자, 항서제약 캄날리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BIM가 없어도 승인 났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조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이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날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급등했어요. 왜? 중국, 미국, 중국 갈등 때문이다. 미중 갈등.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됐어요. 이번에. 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실험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이오안보법. 생체 정보, DNA 정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IRA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중국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전기차 공급망에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바이오안보법. 통과 안 됐을 때 HLB가 급등이 나옵니다. 중국 문제 때문이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아스코에서 증명이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영상에도 나옵니다.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용요법 썼더니. 이게 처음에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간암약이란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위에도 효과가 있었고 여성분들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그러다 부신피제랑까지 왔어요.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퍼실러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정 문제였어요. 국정 문제. 자, 그리고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정도 됩니다.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을 한 겁니다. FDA 직원들 여러분, 이거 얘네들 만능 아닙니다. 얘네들 실수해요. 이거 사람 아닙니까, 얘네들도. 전쟁 지역에 출장 가기 싫은 거고 중국 기업 싫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쟁 중이니까 못 가겠다. 우리 출장 못 간다. 직원 수도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다음에 중국 기업 아니면 승인 났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미팅을 한 거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려고. 그죠? 폐암. 자, 폐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같이 썼더니 폐암 상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가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환자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폐암 상기입니다. 위험하죠.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썼더니 완전 가네. 암의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재발될 수는 있겠죠. 중요한 건 이게입니다. 완전 간해가 됐다는 거, 의학 용어인데. 자, 그럼 뭡니까 이게? 간.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위. 그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그다음에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남은 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 남았잖아요. 췌장암.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승인에. 자, 그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PBM 처방 예성 목록에 등재가 됐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고 해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 안 되면 판매 어렵습니다. 보험 혜택 못 받고. 그죠? 그다음에 자,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죠. MS가 20% 정도 되는데 옵톰 RX와 서브웨이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을 이미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자, 마케팅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HLB 제약이 가남신약,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막 판권을 확보했다. 자, 독점, 유통, 판매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제 판매를 위한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600억 시비가 발행됩니다. 이거 뭐냐면요. 미국 쪽에서 마케팅 자금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 조달 가능한 거로 보는데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문제 생기면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600억. 예비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시비를 발행을 했어요. 자, 시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식으로 왜 전환하죠? 채권인데 이자가 나오잖아요. 주식이 올라간다고 베팅한 거죠. 그 기간 동안 니네가 이거 듣고 이자 받다가 적당한 시기에 주식으로 전환해라 이겁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 발행이 있고요. 회사채, 유상증자. 바로 이건 주식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시비입니다, 여러분. 이걸 택한 거죠. 이번에 330억 또 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600억하고 330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발행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인데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있죠. 어떤 겁니까?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하는 방법.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이고 보통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 BWEB, 메자닌 투자 쉽게 말해서 서브적인 방법이죠. CB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세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력 형님 넘버 2, 넘버 3가 들어온 겁니다. 600억, 330억. 주세력은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자, 이것도 참 골치가 아픈데 왜 이전하려는 겁니까? 코스피. 자, 이전한다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전한 사실 자체보다.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원래 총선 때문에 중단됐던 게 이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코스피 종목. 나중에 뭐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FDA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어요. 찌라시 퍼뜨리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죠. 물량 폭탄 내놨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내리 누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옛날에 살짝 급해졌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쇼커버 중입니다. 더 안 내려가니까 채워 넣어야죠. 그러다가 실제로 재승인 얘기가 더 올라간다.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공매됐거든요. 얘네들이. 이 가격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급합니다.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주가가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공매도하면 생각나는 종목 있으시죠? 에코프로입니다. 여름에 보면요, 이게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무려 300%가 올랐는데 호재가 나왔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였어요. 그 당시에. 빠질 거라고 보고서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의외로 안 빠지고 버티고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쇼커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실적이 오픈됐는데 실적 오픈되니까 오히려 올라갑니다. 악재가 노출됐다고. 숏 스키즈가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코프로처럼 HLB가 똑같진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수급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슈를 정리해 보면은 자, 먼저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거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된다. 그죠?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업종, 그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섹터는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런 거 이건 안 나옵니다. 추정치만 나올 뿐이 약간의 추정치만. 그래서 실미적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4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 다시 4만 원 됐어요. 그러다 다시 9만 원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호재나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단지 이겁니다. FDA 승인. 펀더멘탈보다는 이것 때문에 승인이 되냐 안 되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상용화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하죠. 자, 그러면은 1상이나 2상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그나마 성공하면. 이것도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R&D 비용 들어가죠.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죠. 고급 인력도 써야 됩니다. 처음에 임상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성공해봐야 상용화 됐다, 약이나 치료제가 나왔다, 매출의 5에서 10%만 로얄티로 받습니다. 너무 적죠. 그래서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돈 엄청 들어갔거든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감만 컸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이 친구들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여러분. 임상 다 끝났어요. 승인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에 100을 다 먹습니다. 차원이 다르죠. 자, 이것 때문에 CB 600억도 발행되고 330억도 발행됐습니다. 93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력 형님 넘버 2가 넘버 3라 그랬죠.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0만 원, 11만 원대 이상에서 공매도를 했습니다. 4만 원까지 갔으니까 수익 많이 났죠. 근데 슬슬 주가가 올라와서 9만 원까지 왔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현재는 숏 커버 중입니다. 근데 임계치에 도달하면 뭘로 바뀐다?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그때는 주가 폭등입니다, 여러분. 자, 바이오 종목이고 이게 크죠. 심리적 부분. 그죠? 저거 이해되시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바이오 종목 매매하실 때 크게 손해는 안 보십니다. 자,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매출의 100. 전부 다 먹습니다. 승자 독식이죠. 세 번째. CB 600억. 330억. 발행됐습니다. 세력 형님 넘버 2, 넘버 3 등장입니다. 발행 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들 열심히 숏 커버 중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엔 좀 있으면 숏 스키즈로 바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미 신고가 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번에 일봉에서 뭐 극명하게 나타났죠?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매도한 가격은 언제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했어요. 10만 원대가 최하단입니다. 살짝 겁나겠죠, 얘네들. 조금 있으면 손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스키즈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하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타났죠. 얘네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도 100%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자마자 급등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봉입니다. 잘 보시면은요,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빼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기간이 꽤 길고 여기 매집한 흔적이 나오죠. 기간이 꽤 길어요. 자,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자, 그래봐야 7배, 8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잘 잡아야. 자, 그럼 뭐죠? 그 정도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집 기간이 길잖아요.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세력들.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 간 내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어떻다고요? 세력들의 자, 컴퓨터가 잠시 또 팝업이 생겼습니다. 요즘 가끔씩 이러더라고요. 자, 신고가 간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자, 반대로 매집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것도 있어요.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 수량도 체크해봐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응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지금 주봉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얘네들이 메인 세력이거든요. 주포 세력입니다. 메인 세력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개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들 다 털입니다. 어떻게 털죠? 공포로 털거나 아니면 희망으로 텁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터는 거죠.
심리적 부분이 크기 때문에 쉽습니다. 포머나 피어가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게 됩니다. 대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급등주들, HLB 같은 급등주들, 바이오 급등주 매매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의외로 수익이 안 납니다. 왜? 세력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세력 기법. 바이오 세력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박민수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세력도 따라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패턴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면은 안 됩니다. 세력들이 백주이백주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봉에서 차트를 확대해 볼게요. 이 구간 2달 정도 옆으로 기었습니다. 여기서. 자, 누군가 내리누르고 누군가 받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공매도 설계한 거. 10만 원대 이상에서 공매도 했으니까 당연히 내리누를 겁니다. 근데 의외로 안 빠지죠. 잘 안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자, 혹시 이거 여러분 기간 동향 보셨나요? 자, 차트를 정상으로 다시 돌리고 기간 동향 보시면요, 여러분, 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지분이 22%인데 이게 언제부터 늘었느냐? 자, 승인 불발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PB 생활하면서 외국인 주문 많이 받아봤고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하고도 많이 그 미팅이나 했는데 얘네들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처음 이때 깔아놔요. 들어든지 말든지. 두 번째 구간을 정합니다. 살짝. 세 번째부터 호가를 그냥 삽니다. 네 번째 시장 가죠. 주가는 언제 움직이냐? 이때 움직입니다. 이때는 안 움직여요. 이때 사봐야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하단에서 봤거든요.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얘네 이거 없어요. 바로 들어왔습니다. 뭐냐고요?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공격적인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얘네가 물량 다 받은 겁니다. 지금 22% 나왔고 있잖아요. 자, 이 친구들 왜 받았을까요? 승인에 베팅한 거죠.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미중 갈등이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살짝 정치적인 문제가 FDA 승인에 개입이 된 겁니다. FDA도 여러분 실수한다 그랬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의 효능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얘네들 알고 있습니다.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약에 문제가 있어야 했어요. 전혀 없잖아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가겠으면 화상으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별거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베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여기서 공매됐다니까요. 최하단이 여기 10만 원대예요. 내리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못 올라오게. 다음 주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응 전략자를 알려드리려고. 쉽지 않습니다. HLB 그래서 바이오 세력 기법도 알아야 되고 수급도 알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대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전략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HLB.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중요하고 3번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있고요. 4번에 핵심 이슈 분석, 5번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이죠. 010-3158-8575. 자,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HLB 리포트니까.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제가 진짜 공들여 만든 리포트예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 핵심 이슈 분석, 탑5 예상 종목, 특히 3번이 중요하겠죠. 승인 관련 대응 전략입니다. 자, HLB R로 보내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조만간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10만 원대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꼭 받아두시고요. 자, 주가가 이제 급등락하죠, 이렇게. 자, 이럴 때 쉽지 않습니다, 대응이. 제가 그래서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이게. 자, 사칭하는 사람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대응방,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이고요. 인원도 제가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입장 인원. 자, 무료입니다.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말고 매집 주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가느냐. 조금만 호흡을 길게 하시면 대박이 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HLB도 신호를 드렸어요. 작년 11월인데 이때 보시면은요. 11월 달에 살짝 거래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틀 동안 600만 주 가까이 터지죠. 자, 이때쯤 제가 신호를 드립니다. 11월 14일 자, HLB 35,500원입니다. 3만원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3만원대? 자, 이렇게 신호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3월에 특히 많이 오르죠. 근데 좀 과하다 싶더라고요. FTA 승인 하나 때문에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합니다. 일단 3월 26일 12만원 전량 매도입니다. 이날 4배 수익이 난 거죠. 넉 달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큰 수익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급락하죠. 승인 불발된 다음에. 자, 제가 어떤 신호를 체크하고서 이거를 2차 매수를 드립니다. 5월 달입니다. 5월 23일이죠. 자, 5만원 HLB 수구 버전 FTA 약재 반영. 어떤 신호를 감지한 걸까요, 박민수가? 자, 사는 걸 보고 파악을 했죠. 이거는 100% 헤지 펀드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1단계, 2단계 생략하고 그죠? 3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주가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많이 오른 섹터가 뭐죠? 전력기기 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5년 동안 계속 간다는 얘기죠.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LS 일렉트릭. 3월 초부터 거래가 폭발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이때. 제가 그래서 이거를 LS 일렉트릭을 3월 초에 드립니다. 3월 7일 자, LS 일렉트릭 78,000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자,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20만 원 넘었잖아요.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집 주방은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드립니다. 발굴해서 3158에 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신규 대박 종목들이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 7월달 하반기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도 드릴 겁니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여러분. 자,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주말에 입장하시면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HLB 이게 현재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올라와서 좋긴 한데 중요한 가격대에 진입합니다. 자, 얼마? 10만 원대입니다. 여러분. 공매도 세력의 매도가의 최하단입니다. 여기가. 여기서부터 매도를 했거든요. 당연히 헤지펀드를 바칠 것이고 그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든 영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계열사 카방한 HLB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인원도 600명 늘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번 중장기 방 신규 매수 종목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하반기를 맞아서 특별한 리포트를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거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번호 있죠. 자,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 방도 있고 리포트도 있습니다.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FTA 승인 관련 전략 3번에 있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HLB 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박민수 사치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이 있었습니다. 섹터의 가장 강한 대장주를 드립니다. 여러분 LS 일렉트릭이나 HLB 같은 종목들이죠. 자, 1번 누르고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다음 주에 7월 대박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HLB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FTA 승인 이거 패스트 트랙 가동되면 12월 안에 납니다. 그죠? 당연히 급등 예상되는데 그 전에 많이 흔들겠죠. 공매도 세력들 들어와 있고 헤지 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 10만 원대 이상부터 공매도했기 때문에 지금 내리 누를 겁니다. 얘네는 계속 받칠 것이고 수급전입니다. 머니 게임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돈 많은 쪽이 이깁니다. 박민수 여기다 걸었습니다. 5만 원에 매수했죠.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요. 필요한 방에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